그 생물학에 가보면, 위성공학에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다시 유전시키고 하는 그거의 기본 베이스가요, 기본이 되는 게 네 가지 염지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물질. 그래서 뭐 GTAC 그랬어요. 구아닌, 뭐 아데노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유전자 코드를 만듭니다. 제네틱 코드를 했어요. 그게 생물에 가보면 64개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들이 붙어가지고 정보를 이동시킵니다. 정보를 유전도 시키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물질들이 다 생성됩니다. 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생기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유전이 돼서 자손들이 다시 그 부모의 형질을 이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정성과 여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제네틱 코드와 마찬가지 코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부정선거 DNA 코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 기호가 나옵니다. 세 가지 기호가 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분석이 돼요. 그럼 이제 그 코드가 발현이 되게 되면 도대체 어떤 그 결과들이 도출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볼까요? 다음에. 이 그분 처음에 보면 정상적인 투표에 대한 선거 DNA 코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가지 코드가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64가지 64가지 유전자 코드가 있습니다. 제네틱 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코드가 있는가를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 봐요. 예를 들어서 봐요. 한 선거동을 딱 선정했어요. 그 후보자를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정당이 뭐냐? 민주당, 국힘당. 목소리 좀 크게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힘당, 그다음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세 후보가 딱 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세 후보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가 있습니다. 사전 선거는 뭐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일 선거와 사전, 당일 선거와 관내 사전, 당일 선거와 관내 사전, 당일 선거와 국외 사전, 당일 선거와 거소선 사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관내, 예를 사전 선거 중에서 관내 사전이 그러면 관내 사전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있어요. 민주당 후보가 당일에서 얻은 득표율이 있습니다. 관내 사전에서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뺐을 때 민주당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를 가질 수 있냐 그러면요. 플러스 0, 마이너스를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관내 득표율이 만약 50%고 당일 득표율이 40이다 그러면 관내 빼기 당일 하면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를 갖겠죠. 그럼 민주당 후보가 관내가 만약 40%를 얻었는데 당일에 40%를 얻었다. 그럼 관내 사전 득표율에서 당일 사전 득표율은 0이 되겠죠. 근데 민주당 후보가 관내에서 38% 그 당일에서 40% 얻으면 관내 사전에서 당일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부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얻는 게 관내 사전 득표 빼기 당일 득표를 했을 때 얻는 부호가 몇 가지 나오면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국힘당 후보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0 나오겠죠. 그래서 기타 후보도 플러스 마이너스 0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한 선거동에서 이 세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코드가 몇 가지 나오는가 봐봐요.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율에서 빼기 당일 득표율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에 플러스 나왔습니다. 국힘당 후보도 플러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타 후보가 플러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딱 붙으면 플러스 코드 하나가 딱 생성됩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였는데 국힘당 후보가 플러스인데 기타 후보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0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총 몇 가지가 형성되냐면 코드 27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일반 선거다 그러면 이게 랜덤하게 이런 코드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코드, 이런 코드, 여러 가지 코드가 형성이 돼 나와야 됩니다. 그 한 선거동에서 형성될 수 있는 코드가 27가지가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 다른 걸로 7, 8, 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선거를 21대 총선 분석해 보면요 253개 예를 들어 서울이다 58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27가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48개 선거구에서 한 가지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어떤 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요거만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빠른 거 여기 나오면 잘 들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빠른 거 여기 이게 전기 좀 불만해. 지금 마이크를 좀 나오네요. 여기 빨간 판으로 이렇게 빨간 배경을 해놓은 거는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얘는 종로구다 그러면 17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럼 청문조사동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는 27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뭐 어떤 코드가 나올지 모르죠. 자연으로 하게 되면 이것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7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한 선거동에서 27가지 코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이어가죠.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가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된 21대 총선입니다. 연수구을 요 민경욱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대해서 한 분석을 한번 해봐요. 저 코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원래는 여기 보면 옥년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보면 민주당, 미통당, 정의당, 기타당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은 플러스, 미통당 마이너스, 정의당 마이너스, 기타가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코드가 어떤 코드가 형성이 되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보면요. 동선 1등 가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7동에서 다 개한 것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코드만 형성되고 다른 코드는 하나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 원래 이게 후보가 4명이면 형성될 수 있는 코드가 뭐냐 그러면요. 한 후보가 3가지 코드가 나온다고 했죠. 플러스 0, 마이너스 나오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81개 코드가 나와야 됩니다. 81개 코드가 나오려면 여기가 어쨌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도 나오고 0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이렇게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왜 7개 동에서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81가지 나오는데 한 선거 중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확률은 81분의 2입니다. 수학책에 가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경우수, 토탈 경우수 81 중에서 저게 나오면 81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천시 연수월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7개 동에서 모두 나올 수 있는 81의 7승분의 1 해서 2.28 경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이렇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이제 이 코드 말고 예를 들면 적어도 이거 말고 요거 말고 다른 거 요거 말고 적어도 이거 외에 코드가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 예를 든다면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요거 하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플러스 0 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또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고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이래서 이걸 뺀 겁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00%입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나오고 요만 나오느냐 이게.
요거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경분의 2죠. 저는 안 나와야 된다면 저렇게는 안 나와야 된다. 이게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저기 또 나왔어요. 그 수학적으로 보면 왜 불가능한 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나와야 될 게 100% 나와야 될 게 이게 말고 하나로 나오면 오케이. 아 이건 뭐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이게 이제 연수열부인데 만약 서울시 종로구 가봐요. 여기 2020년 4월 15일입니다. 이거도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미통당, 기타당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봐요. 자, 민주당 17개 동에서 다 플러스죠. 미통당 17개 동에서 다 마이너스죠. 기타 후보도 덕키를 서원 관내 사전 덕키를 빼기 당일 덕키를 하면 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보면 코드가 지금 DNA 선거 DNA 코드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7개가 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선거동에서 총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27입니다. 그럼 한 선거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27분의 1이에요. 근데 17개 선거동에서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7에 17승분의 1 하면요. 10점 곱하기 2천만입니다. 이거는 1해 곱하기 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구 천지 계획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거 100번 이게 천지 창조된 게 보다 이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말고 적어도 이거 말고 다른 코드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100%. 이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 100%인데 왜 100% 나와야 될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불가능한 것만 나오느냐 이건 자연에서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천지창조 몇 번을 했는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딱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코드의 해석입니다. 이제 이걸 딱 들어가 보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최소한도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가보면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확률책에서 계속 나와요. 애들이 시험 공부를 이 갖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해요. 못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이게 선거 DNA 코드 해갖고 이걸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가볼까요? 다음 쪽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조작 메커니즘을 따라서 특성화된 선거 DNA 코드. 그러니까 조작을 하면 어떤 코드가 형성이 되는 거가 이제 나옵니다. 왜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17개 선거동에서 왜 나오느냐? 그걸 이론적으로 저 코드만 나올 수밖에 없는 조작은 어떤 조작을 하면 저런 코드밖에 안 나오느냐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DNA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왜 나와야 되는가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